소마미술관이라는 이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이제 1년 됐어요. 그게 서울 올림픽 뮤지엄 오브 아트 그 약자죠? 한글로도 소마 미술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어로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개념의 그 몸이 있습니다. 그 소마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네. 그 시기가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를 했던 그런 미술관 형태에서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운영 방침이나 아니면 그 방향이 바뀐 그 네. 시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전에는 서울 올림픽 미술관이었습니다. 예. 그 서울 올림픽 미술관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랬지만 일반 분들이 그 올림픽에 관한 무슨 미술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 올림픽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림픽 공원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올림픽 공원 역시 올림픽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급조된 행정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서요. 네, 일반인들이 친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호 이사장님이 오시고 또 여기 좀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그 손재택 상무께서 그 선경의 사장으로 있다가 이쪽 CEO로 오면서 우리 주체인 체육진흥공단은 그 예산과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 운영위원 체계로 해서 좀 이 미술관을 좀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제가 이제 이 공단에 내게 됐죠. 김영나 교수, 서울대학의 김영나 교수, 미술대학의 윤동천 교수, 또 조각을 맡고 있는 이화대학의 원인종 교수,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원장으로 계셨던 설원기 교수, 또 역시 그 미술사를 전공하는 양정무 교수, 이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6분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그야말로 1박 2일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운영위원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삶을 맡고 계시는 그 손재택 상무에게 관장을 하는 거를 좀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결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이 미술관과 그 최종 결제자 사이에 여러 단계의 어떤 결제 라인을 다 없애고 직접 여기 행정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들을 행정팀에서 바로 그 관장님께 올려서 이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데 조언을 두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250여 점의 그 조각공원에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한 20여 명은 거의 세계적인 작가들, 솔루이시라든가 무슨 루이즈 브루조아, 데니스 오펜하임, 그런데 이런 류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고요. 이 미술관의 규모로 봐서 또는 소장고의 규모로 봐서 또 예산의 규모로 봐서 드로잉 센터를 드로잉을 특화시키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그 드로잉 센터를 두 차례 방문을 했고요. 또 그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교류전의 문제도 얘기를 했고 드로잉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낙서라든가 이런 그냥 환칠 그렇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말하자면 이런 소마 같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미술관에서 작품화하고 그리고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드로잉 워크숍을 서울여자대학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그냥 길게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드로잉 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서울여대 조형연구소 공동저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술 행위들을 위한 최초 생각의 기록, 어떤 매체를 쓰든 그걸 다 드로잉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설원기 교수님하고
여기 이제 학예회사들이 토의한 결과 어떤 그 예술 행위에서 과정은 다 드로잉으로 하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드로잉 센터에서 지금 그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고 드로잉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모를 했고 전국에 그 학교군을 보니까 거의 모든 미술대학의 출신들이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1차적으로 한 30여 명 정도의 그 1차 공모 작가를 뽑아서 그분들을 아카이브 소장 작가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그 중에 몇 분을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6분을 그 공모 작가로 선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우선 우리나라의 드로잉의 역사를 이제 저희가 한번 이게 쭉 짚어보는 일, 아주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쯤에 한 계획을 드로잉 100년 전을 좀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대중에게 네. 그야말로 친근한 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조깅하다가 그 땀을 닦으면서 들어와서 네. 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종류의 그 전시거나 네. 아니면은 이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로잉전만을 할 수 있는 그 전시 공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웬만큼 큰 기획 전시 아닌다면은 늘 거기서 전시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요. 또 저희 그 안에 지금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카데미도 다른 데하고 달리 좀 드로잉을 좀 특화시켰습니다. 한 2년에 한 번쯤은 그 겨울의 빈 공간에서 전시를 그분들한테도 전시 기회를 드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마는 바로 드로잉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네. 앞으로 좀 계속 해나가실 것 같고요. 네. 정말 여기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바로 네. 거기 아카이브도 가보고 네. 전시 현장도 가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소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특화된 어떻게 된 명품화된 방향으로서 드로잉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소마의 미술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쪽 그 드로잉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저희가 이제 조각 전문 미술관이었다가 거기서 더 벗어나서 굉장히 그 다양한 장르의 그 작업들을 소화하겠다 선언한 이후에 또 특히 드로잉을 이제 특화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드로잉 아카이브는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는 차원의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공모전을 통해서 그 작가들을 선별하고 그 지원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또 추려서 아카이브 등록 작가로 이제 등록을 하고요. 별도로 이제 자료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추려서 한 10명 내외의 작가를 또 선정을 하고 그 작가를 뭐 3그룹 정도로 나눠서 공모전으로 이제 기획전을 저희가 또 드로잉센터 상설 전시장에서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해외의 전시도 기획하고 해외에 있는 작가들도 이제 교류하는 차원에서 그런 네트워킹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잉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그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기계나 매체 같은 걸 이용하지 않는
그런 미술 활동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쪽에서 드로잉이라고 할 때는 어떤 분야, 어떤 장르, 어떤 범주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보통 드로잉이라고 하면은 종이 위에 이제 연필로 끄적끄적 그렸다거나 뭐 어떤 작업을 했다 이걸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들을 하시지만 저희는 굉장히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매체에 드로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심지어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조차도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텍스트로 표현했으면 그것도 하나의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학 작품까지도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드로잉이라고 저희는 일단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미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작업의 에센스, 그 에센스를 구현해 나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작업. 그거를 저희는 이제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드로잉 센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1970년대 개념 미술 또는 프로세스 아트 이런 거를 이렇게 거치면서 거기에서 정형화된 어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또는 아니면은 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반드시 손이라든가 땀 냄새 같은 것이 배이지 않아도 이것이 작품이다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념 미술이 퇴조를 하고 지금 새로운 어떤 21세기로 더 접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 IT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에서 그 옛날의 개념 미술에서 정립되었던 드로잉 개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 단지 개념 미술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드로잉이라는 것이요. 어떤 과정상의 어떤 에센스라고 해서 그게 꼭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매체가 미디어 아트가 상당히 이제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드로잉에도 이제 대입이 돼서 드로잉을 매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 미술 컨셉 아트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를테면 뭐 최근에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유비퀴어터스 같은 이런 개념도 전부 포함이 되는 그런 드로잉을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도 역시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어떤 도구에 있어서는 툴에 있어서는 무궁무진한 것이 또 드로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인터넷, 넷 아트 쪽도 확장될 수 있겠죠. 드로잉 개념. 아직 저희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온 것 중에는 인터넷을 통한 넷 아트 쪽은 아직은 없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드로잉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반가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형태가 드로잉이라고 여겼을 때 그것이 여기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막긋기처럼 그야말로 막은 그 환칠 같은 그런 것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이 또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은 아니다라는 개념도 있고 낙서 무슨 뭐 끄적거리기 좀 더 나가서 사실 오토매티즘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는 편이고 그런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만들고 그것이 사실 뉴욕 그 드로잉 센터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화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늘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제안을 하고는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일반인들한테 다 이제 오픈을 했더니 관리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4월부터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원 중심으로 이 자료실을 무료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 드로잉 센터가 딱히 이런 어떤 거칠은 느낌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진 작가들의 작업만을 보여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좀 구분을 지어서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쪽으로 전통적인 드로잉의 기획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 형식으로 굉장히 신선한 젊은 작가들의 그 기획전이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신구를 섞어서 어떤 기획전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좀 다양한 장르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러니까 전시 테마인 막급기에서는 어떤 것이 주품이 되고 또 일반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러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번 들러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판타지로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적인 치열함이나 작가가 구상해내고 창조해낸 어떤 무생물의 개념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행 코드처럼 보여지는 그런 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눈에 어떤 그 작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진 않지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들으시거나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그렇구나라는 어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차기열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이 순환의 여행. 순환의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교훈 작업도 하시고 이런 설치 작업도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거의 한 60% 정도가 여기 소요가 됐어요. 보면은 마디마디에 강도를 박아놨고요. 그 위에 붓글씨로 먹으로 본초 강목에 글귀를 써 넣었습니다. 본초 강목은 어떤 그 자연의 생명력, 치유력 이것을 상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동심원들이 쫙쫙 그 파동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강의 파동, 고요한 어떤 생명력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위에 강도를 놓고 이끼를 깔고 그래서 이 작가의 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컨셉은 자연 그리고 어떤 어머니의 그 자궁과도 같은 어떤 생명력 이런 것을 주로 테마로 해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낙서의 개념을 보여주는 강인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 강을 관람하고 나면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작가분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어 보여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일기 같은 어떤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록의 개념이 이 강은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 작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 소제목 오브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어떤 거죠? 그 오브제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진 작업이 전시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작가가 그 음식점 두 군데 하고 노래방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 집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계약서도 기록으로 남기고
거기 사온 물품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방 기기에서는 자료실 및 그 이제 아카이브실은 오후 1시부터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련과 오랜 어떤 그런 그 테크닉을 연마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그 드로잉부터 해서 아주 소박한 그야말로 낙서 같은 드로잉까지를 저희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도 보시면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도 좀 그런 그 드로잉 이 전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드로잉 어떤 잔치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